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마포구 아트센터에서 마음을 담은 마포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동성로 일원에서 달콤달달 디저트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에서 직원 정례조회 및 공직자 열린 특강이 열렸습니다. 보령시에서 2024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경북도는 안동대와 함께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이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우수정책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이 11월 2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TV, 인문콘텐츠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AI 디지털, 환경안전 등 10개 분야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의 종합 대상은 광명시가 차지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과 시민 공론장 운영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을 저희 광명시가 받게 된 것은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시의 주인은 사람이고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돼서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시대, 마을자치 시대를 더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이 수여됐으며 총 9개 지자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논산시는 임신, 출산,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자국민 전담 다문회팀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 제고와 복지 증진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적극적 행정, 또 관심적 행정, 그리고 실천적 행정을 통해서 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창조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논산의 미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만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고 이 영광의 수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불 빨래 해주는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주치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24시간 키우는 정책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혁신은 화순에서 시작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식에 참가한 지자체들은 향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보행로가 없는 곳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 대부분은 주택 밀집 지역에 있거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어서 보행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법을 찾아내 개선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어린이들이 붉은색으로 덧칠한 보행 구간에 다다릅니다. 차도 일부를 나누고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확보한 통학로입니다. 지난해 초 통학로 구간에서 건물이 착공되자 학교와 자치구 등이 합심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설치했습니다. 별도의 인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안전 가드 정도 설치하고 인도인 것을 표시해주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24곳 중 14곳은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10곳은 도시계획이 세워지기 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폭이 좁아 보행로 설치가 어렵고 대부분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를 조성하는 것 또는 확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행로 대신 지그재그 차선을 그려 서행을 유도하거나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보도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일방통행제 이런 걸 해가지고 보도폭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많아가지고 좀 시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도로 여건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차와 어린이들이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경동시장 일대 불법 노점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5개용 벤치 또한 설치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동시장 일대는 불법 노점으로 인해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좁아져 주민과 시장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구는 그동안 고정식 구조물이 설치된 해당 노점들을 철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분과 암석 정원 등을 조성해왔으며 11월 초에는 고산자로 일대 불법 노점을 철거한 자리에 재발 방지를 위한 5개용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구는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깨끗하고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 계획과 관련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변전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 노선 운행을 위해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민들은 주거지와 변전소의 거리가 18m에 불과한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의 부당성과 변전소의 전자파 위해성 등을 주장하며 변전소 설치 계획의 직권 취소 요청과 변전소 대체부지 마련 요청을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반대 집회에는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1인 시위와 청량리역 인근 3개소에서 매주 월수금 오후 6시경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는 GTX 사업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시책임에는 동의하지만 주거지 바로 옆 변전소 건설은 구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며 국토부가 구민의 반대 여론을 직시해 변전소 계획 취소와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포 아트센터에서 마포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는 최백호, 구창모 등 전설적인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9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마포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회오리 연예인 축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마포 효 콘서트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관내 어르신 9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백호, 구창모, 황영익 등의 사전 공연으로 막을 올린 효 콘서트는 내빈 소개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거쳐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콘서트에서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 김충훈, 민혜경, 김범용 등 여러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지며 어르신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효의 가치 실천을 위해 열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잊지 못할 추억 만드셨길 바랍니다. 김장철에는 옹기종기 모여 김장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2024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장을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24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진행된 1일차 행사엔 부스를 설치하고 김장 재료를 만들었고 22일에 진행된 2일차 행사에선 다 함께 김장을 하고 김장한 김치를 배부했습니다. 2일차 행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김장에 참여했습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 동성로 일원에서 달콤달달 디저트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구 지역 디저트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시민들에게 미식 체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디저트 페스타에서는 두바이 초콜릿, 스모어 쿠키 등 유명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으며 젊은 감성의 무대 공연 및 버스킹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민관이 힘을 모아 동성로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제16회 WIT 리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WIT는 위트 있는 IT 여성 기업인을 뜻하며 즐겁고 재치 있게 일한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IT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대학생 인재 양성, 경력 단절 여성들의 ICT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IT 분야 활성화 컨퍼런스에서는 AI 대전환 시대 주도권을 선점하라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이동체 플랫폼 관련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국방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대전 국방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방산체계 기업과 국방, 로봇, 3D 프린팅 등 국방 관련 기업 및 방산 분야 진입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국방산업 성과보고 및 방위사업청 정책 발표, 방산기업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국방과학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가 성과보고회를 갖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MZ세대 공직자 44명 9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타 지역과 기관의 우수 사례 견학을 토대로 도출한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함께 만드는 빅데이터 행정 내비게이션 구축, 신규 공무원의 조직 내 안착을 위한 재현 등 참신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평창 에코랜드,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주요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군은 평창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모든 관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평창군에서 11월 직원 정례조회 및 공직자 열린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 간의 정기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에 기여한 6개 부서와 6명의 개인, 그리고 평창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5명의 공직자들에게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평창 OX 퀴즈를 통해 민선 8기 주요 성과, 군정 업무, 평창군 상식 등을 점검하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조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임산부에 대해 문화, 체육, 관광시설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감면과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합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 사업도 새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모범 사례로서 서울, 광주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주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시멘트 산업 CO2 포집과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충북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되는 CO2의 포집 활용과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충북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대응 방안, 시멘트 산업 배출 CO2 활용 메탄올 제조 기술 개발 추진 현황, 시멘트 산업 배출가스 CO2 포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보령시 머드 테마파크와 대천 해수욕장 주요 광장 일원에서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사랑 불빛 그리고 바다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제에는 해상 불꽃쇼를 비롯해 투어 프로그램, 스마일데이, 라이브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축제 마지막 날에는 커플 매칭 이벤트를 개최해 젊은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는 안동대학교와 함께 경북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태주 국립안동대 총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인하대 임준 교수의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사는 지역 공동체에 동화돼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신설 의대는 백신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에서 2024 지역인재 혁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계와 지자체,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인재로 키우고 활용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는 지적 경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포럼은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인재 유입을 위한 공간 만들기 등이 논의됐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 급식비 부담을 놓고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282억 원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관련 전남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 한다며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학교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청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예산 금액의 차이는 무려 282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데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입니다. 전남도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만큼 374억 원만을 더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656억 원을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은 여러 차례 협상에도 타협에 실패하자 각각 서로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두 곳 역시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두 위원회 소속 의원들마저 의견이 갈리면서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는 김용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의 정치적 타협과 결단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려 논란을 일으킨 사업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운 광주 중흥동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청의 기념 사업인데요. 한강 작가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업을 강행하려다 시민들의 반감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광주 중흥동. 북구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중흥도서관에 조성하려던 공상해방 계획이 최근 무산됐습니다. 의회 사전심의 등 절차를 어기고 추진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절차를 지켜서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밖에는 방법이 지금 내년 1회 추경밖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할 그게 없어서 이제 1회 추경에 이제 검토하는 쪽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이 예정된 12월에 맞춰 연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탈이 났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도 중흥동 한강 작가 생가를 매입해 북카페 건설을 추진하려다 최근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상가로 바뀐 생가 매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와 관련 없는 곳에서 기념 사업을 강행하려다 반감을 사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게 역사적인 공간이 될 텐데 문화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시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와 우리 의회와 할 일, 이게 좀 분업을 해서 제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사업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K-라이스 페스타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립니다. K-라이스 페스타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됩니다.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술과 가공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200개사 쌀 관련 기업 전시 및 판매가 예정돼 있으며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시음회, 쿠킹쇼 등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알찬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강원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동해선 열차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최초로 개통됩니다. 동해선은 한반도의 등 지느러미 같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노선인데요. 노선을 만들기 위한 공사는 2단계 걸쳐 진행됐으며 무려 16년이 걸려 올해 말 끝나게 됩니다. 동해선이 개통됨에 따라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까지 직통으로 가는 열차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